치아가 웃어야 인생도 즐겁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메디컬 힐링 코치 치의학 박사 문은수. 치과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력과 이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알기 쉬운 메디컬 상식과 뜨겁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 건강한 100세, 행복한 100세를 위한 진정한 힐링 타임. 5번째 이야기, 100세 건강 시대의 틀니.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30% 지하 손실. 우리나라 어르신 3명 중 1명은 틀니 착용 대상자. 그러나 틀니 사용자 중 60%가 극심한 잇몸 통증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틀니도 제대로 알아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치료 사례부터 올바른 관리 방법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안을 들여다보는 남자, 속도 다 들여다보는 남자 문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복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60쯤 되면 치아가 한두 개 빠지기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개가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0세 건강시대 틀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가 없어서 맛있는 게 많은데도 못 먹는 것을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간단한 치료만 할 수만 있으면 잘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아 개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 치아가 4개 남았을 때는 우리가 두부는 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는 사실 잇몸만으로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가 12개 있을 때는 우리가 삶은 계란, 18개는 있어야 우리가 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고기를 잘 먹으려면 25개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기는 좀만 먹어도 막 끼죠, 그죠? 예. 물론 씹지 않고 꼴꺽 삼키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낙지 먹다가 봤죠? 머리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씹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심심치 않습니다. 설사 넘겼다 하더라도 우리 위장에서 흡수하는데 입으로 잘근잘근 씹으면서 침하고 섞여서 소화가 되는데 소화기는 엄청난 무리를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70대라면 평균 몇 개의 치아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70대는 한 개씩, 다 30대 같으죠. 몇 개 정도 이가 있을까요, 평균? 20개. 또 15개. 그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죠. 우리가 삶은 계란 정도 먹을 수 있는 한 12개 정도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계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오늘 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틀니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 틀니, 이가 하나도 없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 틀니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뼈가 좋은 사람들은 사실 뼈도 좋고요, 잇몸도 두꺼우면 틀니 갖고도 생밥도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우인데요. 근데 보통은 치아를 그냥 빼지 않죠. 염증이 있어서 빼죠, 우리가. 이 염증이 있어서 뺐을 경우는 뼈가 많이 녹죠. 뼈가 녹으면 생각해보세요. 이 딱딱한 틀니를 잇몸에 얹혀놨는데 잇몸이 엄청 아프겠죠, 그죠? 또 뼈가 없으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뼈가 있을 때 가서 틀니하는 경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경우 그때만 오셔도 감사합니다. 그 경우는 완전 틀니는 잇몸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만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잇몸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훨씬 쓰시는 분들이 더 부담이 적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잇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잇몸이 좋느냐 나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몇 개 남아있다. 그럼 빨리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잘 닦고 잘 보존해서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분 틀니 하면은 아무래도 틀니는 우리가 의족을 끼고 걷기 힘들죠. 의치 끼고 걷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덜 불편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나 뼈가 많이 무너진 사람들은 틀니를 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용이 많다면 물론 임플란트를 다 심어서 할 수 있겠지만 비용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한 2개나 4개만 심어서요. 거기에 똑딱 단추를 달아요. 아니면 또 자석을 달아요. 틀니를 요까지만 가면 틀니가 짜가닥 하고 들어가서 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뺄 때는 빼지지만 움직이는 게 좀 적고요. 생밤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김치 정도는 좀 잡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과 잇몸 상태를 우리가 평가해서 임플란트를 2개나 4개 심어서 거기에 의지되는 틀니를 할 것인가. 또 여유가 어느 정도 된다면 전체를 심어서 내가 좀 더 만족감을 얻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틀니 환자를 보다 보면요. 환자들 중에 의외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틀니는 입안에 얹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히기 위해서 계속 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지요. 쉬어야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묵직한 틀니가 잇몸을 낮에 계속 누르고 있었으면 밤에 상처난 부분들은 회복도 돼야 될 것이고 또 탄력성도 잃었던 걸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계속 끼고 있는 건 옳지 않고요. 틀니를 빼줌으로써 입안 염증도 치료하고요. 또 밤에 계속 끼고 있으면 무엇이 있냐면 세균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구강 상태도 아주 나빠지죠. 그 염증이 또 치료될 시간이 없으니까 염증이 어디로 파고드느냐? 속으로 파고들어서 뼈를 또 망가뜨려. 그 틀니가 헐렁헐렁해지면 결국은 돈을 많이 들여도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몇 가지가 요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즘 틀니를 보험을 주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완전 틀니 이거 하나 있어서도 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걸 빼고 완전 틀니 해달라고 보험 받으려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다행히 올 7월 1일부터는 부분 틀니도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아파서 치과에 비용 때문에 못 오던 사람들 이제는 주위에 많이 알려서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시기에 틀니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케일링입니다. 그죠? 스케일링도 사실 이제 보험이 됩니다. 단지 20살 이상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것도 어딥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도요. 이제 국가에서 연령도 낮추고 틀니는 75세 이상만 해주는데 65세로 낮추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들도 보험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틀니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틀니 방법을 모르면 또 센치솔로 이를 닦으면 또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에텔을 보시면서 한번 틀니의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니의 관리법. 틀니의 세척 및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를 세척하실 때에는 반드시 찬 물을 담은 세면대나 젖은 수건을 밑에 깔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렸을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 주셔야 합니다. 틀니 세척 시에 또 다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 세척 시에는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약의 마모제 성분이 틀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틀니의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의 보관은 치과에서 나누어 드린 용기에 찬물을 담그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빼면 밑으로 물이 흐르고요. 틀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용기에 세정제를 담가두기도 합니다. 이 세정제를 담가두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치약은 역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틀니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치아가 없으셔가지고 틀니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틀니를 하는 경우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잇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만약에 제가 틀니를 하게 된다면 틀니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결론은 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입안 상태에 따라서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몸 상태가 괜찮다면 틀니로 해도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 상태가 약하다면 우리가 치아를 발치할 때 염증이라든가 또 어떤 원인에서 뼈가 많이 파괴된 경우라면 틀니가 얹혀지기가 좀 적절치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를 할 경우는 고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한두 개 심어서 거기에 의지를 하는 똑딱 단추를 한다든가 자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전체 임플란트를 심어서 좀 더 한 10년 젊어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로 틀니를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치아가 8개가 있었는데 그거로 부분 틀니를 하고 모치과에서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8개 있을 때는 틀니를 쓸만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관리를 그분이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났는데 두 개가 빠져서 4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4개 갖고 틀니를 했대요. 부분 틀니를 1년밖에 못 갔답니다. 또 그 병을 다시 갔더니 이제 다 빼고 완전 틀니를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8개에서 4개로 4개에서 이제 완전 틀니를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예요. 평상시는 좋은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틀니 사이에서 지렁이가 격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괜찮답니다. 밥 먹는데 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지렁이가 하는 느낌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다고 결국 물어보러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기도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전부 심었어요. 그래서 해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로 틀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 만족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틀니를 할 수가 있고 또 임플란트 2개 정도에서 그 자석이나 똑딱 단추를 달 수도 있고 다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답이 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네. 또 어느 분이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틀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고요. 음식을 드실 때마다 맛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네. 돈 들이고 해드렸는데 많이 서운하시겠네요. 근데 그 서운함이 의사한테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로만 전부 집중되는 건 조금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틀니를 새로 해놓으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당연히. 틀이 또 자리가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잇몸에 얹혔기 때문에 그 잇몸이 하루아침에 뚝딱 힘을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나면서 조금 바뀌어갑니다. 마치 지금 다들 구두를 신고 계신데요. 새 구두를 처음에 신으면 딱 맞는 거 신으면 어때요? 뒷굽이 좀 까이죠? 그리고 좀 지나면 반창고 좀 붙이고 지나다 보면 편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틀니가 그래도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니가 2개월, 3개월, 6개월 됐는데 계속 불편하다면 그거 어떻게 부모님은 보고 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정밀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잇몸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는지, 잇몸이 얇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틀니를 받을 수 없는 잇몸이라면 그분은 틀니가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끝까지 갖고 있는 현명치 못한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뼈가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거기다 틀니를 얹혀가지고 바람 불 때 훅 움직이듯이 그러면요 마치 큰 장화에 물 가득 든 거 저벅저벅 싣고 가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맞지가 않겠고요. 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의사들이 잘못도 있습니다. 특히 그 교합 씹는 것을 잘 형성시켜주지 못하면 씹을 때마다 미끄러집니다. 틀니가. 그러면 그 잇몸도 훨씬 빨리 망가지고요. 환자가 엄청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은요. 한 달 내로 다 고쳐지고 조절이 됩니다. 우선 불편하신 거는 보통 사람들이 틀니를 끼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의사들은 그때부터 치료 시작이야. 아이가 우리 10달도 곧 낳아놓으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아이를 엎치락뒤치 서다 걷다 뛸 때까지 떼어도 사고치고 들어오죠. 틀니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끼는 순간이 그 순간이야. 응애하고 낳는 순간 똑같아.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여러 번 돌봐줘야만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많은 선물을 받았던 것 중에 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의사들보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요. 한 20여 가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저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뭐 장동건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염도 더부룩하니 시골 촌놈같이 생겼는데 어려워합니다. 아무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뭐 케이크, 무슨 티켓, 돈 이런 거 아닙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 풀빵, 호떡, 떡볶이, 부른 떡볶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제가 또 시골 촌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해요. 또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먹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주고 싶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떡을 참 많이 받고 그런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환자분이 할머니께서 떡을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께서는 틀니를 주로 하시는데요. 그분은 자식이 돼줘서 임플란트를 4개 심고 틀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었죠. 밥 먹는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하나 없었어요. 이 틀니를 끼는 날 본인도 먹게 됐으니까 떡을 이렇게 한 말 해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그것도 떡집에서 해온 게 아니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손수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봉지를 이렇게 확 여는 순간 쉰내가 확 올라옵니다. 아마 콩고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더 잘 아시죠? 저도 시골 촌놈에 삽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분은 충농증이 있는 분이라 냄새를 못 맡아. 그러면서 이거를 그것도 콩고물을 쿡쿡 찍어서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었지요. 그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장에 문제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튼튼해 보여도 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 찬물 먹으면 여지없이